자, 우리 이제 사회 작은 3단원 이제 생활 속의 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우리 이런 것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정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갈등을 아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독재자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사회 구성원이 각각 합의해서 만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 어떤 일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규칙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 우리 모두 구성원들이 합의하에서 우리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은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법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5학년 사회를 배울 때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배웠던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 고조선 시대 혹시 법도 기억나나요? 혹시? 예, 그렇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하는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우리 이것을 8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제 3가지 정도만 전해주고 있다고 하죠. 뭐 있습니까? 그렇죠. 고조선의 8조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서양에서는 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서 함무라비 법정 같은 이게 나라마다 그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법이 항상 내려왔다라는 거. 그런 내려온 것들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런 생활 속에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을 싸움이 일어났을 때 힘이 세니까 당연히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될 것이고 또 돈이라든가 권력, 부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막 빼앗을 수도 있고, 즉 어떤 사회 구성 간에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법이 없다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회가 막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가 막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만들었겠다? 예,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존재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 모두는 어떨까요? 힘센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관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 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법에 어긋나니까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아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런 어떤 처벌 기준을 두어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법의 역할도 여러분도 한번 알아두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지키게 되면 사회는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정의롭고 안정한 사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뭐 꼭 이 사회 민주사회의 법도 있지만 우리 반에서의 학급에서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규칙이 있고 학급에서 이제 법이 결국은 규칙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때요? 우리 반이 막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생님이 또 화를 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에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평소에 우리 규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는 아이들 뭐 별로 없죠. 우리 반은 모두 다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 어머니들 걱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반의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이런 법들은 여러분 민주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생활에도 아주 법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 놀이시설을 이용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올 때 지켜지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법이 여러분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요걸 명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왜 내가 항상 법이라는 것 관련 있는 삶을 살아가나?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첫째,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있었던 일, 등교,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간다. 자, 이때 어린이 생활과 관련된 법은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있는 곳이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것 자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자체도, 공부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했다, 요 자체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죠. 급식 아주 맛있게 먹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급식을 먹을 때도 아주 비위생적인 급식을 먹는 게 아니죠.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고, 뭐 만약에 어떤 급식을 먹을 때 급식이 문제가 되거나 또 비위생적인 급식이 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가 끝난 후에 뭐 놀이터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친구들과 놀 경우가 있죠. 이게 좀 법이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놀이시설 그 자체도 그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뭐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지 그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분들 생활 속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뭐 이건 하나의 예인데, 주말에 산 자전거가 불량해서 어머니와 함께 교환을 하러 갔다. 자, 여기에도 여러분들 물건이 이상이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것도 소비자가 보호하는 법이 있다. 자, 이 법도 여러분 물건을 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과 관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오는 길에 신호를 건너는 그런 것도 여러분과 어떤 교통 질서, 교통 안전법, 뭐 그런 아주 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여러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도 학원과 관련되는 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특히 주변에 어린이 생활, 여러분의 생활에 있는 법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세요. 그 말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그 질서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꾸로 노트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방금 여러분 정리할 거
뭐 정리해야 될까요? 예.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법이 없다면 어떤 사회가 될지, 그 다음에 법이 필요한 이유, 법이 필요성. 이제 결국 법이 없다면이 법의 필요성이 되겠죠.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생겨서 법이 필요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했었죠. 법의 역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여러분 어린이 생활 속에 법이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자, 요 내용들을 거꾸로 노트에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숙제. 자, 숙제는 주변 어린이 생활과 관련된 법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주변 지금 생활하면서 내가 생활하는데 어떤 법들이 있는지 법을 조사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무슨 법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생활을 하는데 요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데 요런 법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날 우리 거꾸로 수업할 때는 요 어린이 생활 관련된 여러분 주변 생활 관련된 법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주말 일요일 잘 보내고 월요일날 또 학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